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다느니 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어떻다는지 이걸 계속 물어봐가지고는 후보자에 대한 무슨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한테 물어본다라는 거는 이건 검찰총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저 이원석 후보자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을 쭉 보면서 후보자에 대한 무슨 병력 비리라든지 재산에 관한 비리라든지 또는 항상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아까 권인숙 의원님께서 자녀 증여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혹시 그걸 공개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면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네. 공개하지 않는다라면 아까 권인숙 의원한테 개별적 열람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인사청문회를 다른 분들이 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해보니까 가족관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참 저로서도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여세도 다 냈고 국가에서 내라는 거 안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권 의원님께 제가 중간에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 우리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묻는 것을 보니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개인이나 신상 무슨 뭐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다느니 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어떻다는지 이걸 계속 물어봐가지고는 후보자에 대한 무슨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은 수사지휘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라는 걸 또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할 수 없는데 그걸 고발하고 그걸 가지고 이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한테 물어본다라는 거는 이건 검찰총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런 정치 공세에서 말씀도 하시고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경찰,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아.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일단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해왔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왔다. 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 중에서 이건 다 대선 기간 중이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서 고발된 것이지, 고소 고발된 것이지, 검찰이 인지한 사건은 하나도 없지요. 새 정부 들어 새로이 저희가 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말꼬투리 잡는다. 말꼬투리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위사실 공표 자체는 말로 하는 겁니다. 다. 이 구속요건 자체가 말로 하는 건데 그 말꼬투리 잡는다 그런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거는 자, 민주당 정권이 할 때는 정당한 적폐 수사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하면은 정치보복이라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말꼬리 잡아서 수사한다 그러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수사도 이렇게 내로남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의견을 묻는 거는 그렇고 제가 수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원래 소환조사 예정돼 있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부분하고 백현동 관련해서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하면서 압박에 의해서 했다. 압력에 의해서 했다. 성남시를 협박에 의해서 했다라는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냐입니다. 그렇죠? 맞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아니 혐의 사실 자체도 얘기 못하면 안 되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자, 김문기 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됐고 또 우리 다른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진에 다 지금 나와 있는데 그리고 9박 10일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숙식을 같이 한 사람을 모른다고 한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유족 측이 이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토부 지금 그 용도 변경에 국토부가 압력을 가해서 협박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고 아까 권인숙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진술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진술을 한 사람들은 국토부로 또 우리가 그런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을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마치 허위사실 공표죄에 지금 이 행위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구성 요건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경력 등 제3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말을 하고 협박하지 않았는데 협박했다고 하면 이건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백현동 사건은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냐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이기도 했고 또 선거 때는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걸 추진하던 시행사에 영입이 되면서 이 사건들이 급전직하로 이제 바뀝니다. 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식품연구원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성남시의 도시계획상 맞지 않는다라고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영입되고 난 이후에 급하게 바뀌어가지고 2015년 4월 달에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김인섭 씨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김인섭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조사 여부는 뭐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재반 사정을 증거를 다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